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데일리 하드 기사입니다. 글로벌 투자 운영사인 마네크, 자산 규모가 800억 달러네요. 이 회사의 CEO가 비트코인이 700% 이상 폭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매달 며칠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말만 아주 그냥 주구장창. 뭐 그러면 $10,000를 찍고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700% 상승을 한다는 건지,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700% 상승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네크의 CEO는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732% 상승하여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주말인데 또 쌩을 한번 깠습니다. 너무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에.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은 결국 25만 불에 도달을 해서 금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의 절반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것을 금의 보완제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2100만 개가 딱 정해져 있다. 공급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불가능하고,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이야기를 합니다. 25만 불까지는 가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기간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은 저도 하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웃자고요. 그냥 비트코인 뭐 28,900불까지 보이는데 더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 금방 또 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33,000불이 한계예요. 33,000불을 뚫어야지 상승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32,900불을 가더라도 다시 28,000불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마네크는 비트코인이 25만 불까지 갈 수 있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관 투자자와 정부가 그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에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좀 빠지고 있고, 지금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꽤 넘어오는 걸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식은 이제 조금 하락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금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조금씩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조금 올랐을 때 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사지 말라고 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반대로 듣더라고요. 특히 돈에 관련된 거는 막 사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안 삽니다. 그런데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물어보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점점 경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여기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이 디플레이션, 가격 하락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순간들이 오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저점을 잡기 위해서 그 누구도 자산으로 불려지는 것들을 사지 않는 그런 현상,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경제 형태죠. 디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건 결국 무능한 정책 입안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금융 업무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세계 경제 시스템상 오히려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을 제공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죠. 2008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죠. 은행이 잘못을 해서 은행이 정부에 구제 금융 요청을 했고, 정부는 은행을 도와줬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결국 돈을 벌었던 건 그 은행 관계자들 뿐이었죠. 수많은 대중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지만 결국 그 일을, 그 사건을 주도했던 수많은 금융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나온 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지 13년 정도가 흘렀지만 이제 완벽하게 정착을 했잖아요. 단 한 번의 해킹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거래소들이 털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시험 테스트를 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시험대에 올라서 달러의 해칭,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 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휘발유 가격은 41년 만에 최대 폭등을 해버렸고 오일 가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지표를 만드는 경제 시스템을 돌리는 거에 가장 큰 지표가 어쨌든 오일이고, 그런데 지금 오일과 같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일 걸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지금 농산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지금 더 심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사태를 두고 처음에는 러시아 탓을 하더니 지금은 석유 회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넷 앨런이든 바이든이든 그리고 제롬 파월이든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그들도 딱히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지네들 마음대로 찍어댔던 그 달러를 그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자꾸 공중파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시작되었죠. 실물 경제는 그지 같았는데 금융 경제만 그냥 커져버렸죠. 뭐 돈을 그렇게 뿌려댔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은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르는 악성 경기 침체까지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고용은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물류가 난리가 났죠. 갈수록 이런 사회 문제들, 사회 불균형, 사회 불평등, 이런 문제들은 곳곳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금융 인프라를 휘잡았던 기득권 층의 자본주의적 탐욕이 가장 큰 문제였죠. 지금까지는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들이 잘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아가고 알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920년대 대공황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빚이 없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지금 주택 구입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이제 그런 채권들, 아파트 값은 무조건 오른다, 땅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강남 불패, 땅 불패, 아파트 불패에 대한 대반전이 시작되면 엄청난 부실 채권들이 이제 쏟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수많은 은행들이 결국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시죠. 그렇게 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때가 곧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보는 12개, 13개 정도 채널에서 요새 또 이제 계속 XRP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살짝 불안하긴 해요. 너무 XRP 측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는 건 또 한 번의 XRP 홀더들에게 아픔을 주는, 현타가 오게 하는 그런 뉴스가 한 번쯤은 또 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멘탈 꽉 잡고 허리띠 딱 절라매고 궁둥이 딱 붙이고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반전 드라마가 써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긍정적인 데이터를 엎어버리는 반전 악재가 꼭 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합니다. 꼭 뉴스들이 사람들에게 XRP를 사라고 선동질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항상 시장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게 지금까지 제가 암호화폐를 봐온 바로는 그랬습니다. 법원이 SEC에 윌리엄 힌만의 이메일을 오픈하라는 그 결정을 SEC가 거부함에 따라 리플이 또 다른 승리를 하지 않았냐는 이 뉴스 요새 계속 뜨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진짜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분명히 소송은 정리가 될 겁니다. 연말 내년 초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토큰이 아직도 에어드랍이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빵빵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8,800불이에요. 경기 침체, 불황,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이 모든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28,800불이 깨져서 17,000불까지도 아니면 12,000불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좀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비투 하지 마시고 너무 리플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조금씩이라도 갖고 가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코인을 갖고 가는 건 안 좋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25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개 정도로 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개수가 많아버리면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1,000만원 이하 정도 되는 시드면은 저는 하나만 꽂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10개 이상이다,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갖고 가는 코인 개수를 줄이라는 거죠. 저는 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체인링크, 비체인, 이오스, 네오, 질리카, 오브스, 그리고 도지까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너무 많은 개수를 갖고 있으면 순간순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30% 정도는 항상 현금화를 시켜서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죠. 저도 초기에는 막무가내로 투자를 했는데 한번 상승 텀이 올 때 그때 많이 정리를 했어요. 개수도 줄이고, 그리고 익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많이 했고, 그 현금화를 한 것들은 이제 이런 하락장이 오게 되면 그 시드로 지금 상황들을 즐기게 되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여름 같은 봄이네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